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현직 교사시고, 한 분은 교육 언론이라는 게 어제 창간됐습니다. 자, 우선 일회성과 규모에 비하자면 진짜 언론 보도가 적어요. 교사들이 길거리에서 대규모로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교사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이는 건 처음 봤는데 언론 보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는지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선생님? 정성식 교사님. 네. 네. 올해 24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저도 매주 집회 참석하고 있고 이번 주도 국회 앞 집회 참석을 할 예정인데 7월 18일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이제 어제 경찰 발표도 있었는데 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먼저는 왜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 발표는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괜히 죽었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선생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24년 세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서희초 선생님 못지않은 비슷한 일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구조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이거든요. 이게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이 아니에요, 절대. 저도 두 아이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예요. 99%의 학부모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에요. 한 30명 가까이 아이들 있다 보면은 한두 가정의 자녀는 민원, 아주 악성 민원이 이런 계속 제기하면 그거를 오로지 선생님 혼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지금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취지는 아동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악용된다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은 여러분 가정폭력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근데 이제 법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교실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 지도권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규제가 되면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네. 취급해서 교사를 처벌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폭력을 하면 교사들이 그걸 뭐 중재하고 제어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또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그것도 학대라고 해서. A가 B를 때렸어요. 예. 선생님이 말리면은 말리고 학교에서 징계하려고 하면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그렇죠. 제가 아는 교감 선생님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말리려고 중간에 썼는데 얘가 온몸을 막 꼬집고 난린 거예요. 걔를 손을 대는 순간 아동학대 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위회제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분들 졸업한 지 오래됐거든요. 연대가 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 못하던 세계예요 지금. 맞아요. 학교가 언제부터 그럼 이 지경이 됐는지 속사정을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04년 학폭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가 들어와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급추락하는 데가 있죠. 이게 2014년, 15년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보람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프레임이었죠. 네. 이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혁신학교를 같이 일구고 학부모회랑 열심히 같이 했던 분도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순간 이성을 잃고 모성, 부성만 남는 거예요, 이제. 생활 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 생활을 차분히 기록하면 되는데 학생부에 이걸 기록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범죄 기록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인 동원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이 악다군 일을 학교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연필 그 뾰족한 거에 애들 아직 힘도 약하고 자주 찔려요.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내밀고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 사법의 잣대를 학교에 들이대고 급출하가죠. 교사들이 그만큼 시달리니까. 이런 거군요. 생활기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 진학에 연루되다 보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끌어다 당길 수 있는 법들을 다 끌어다 당기는데 그중에 아동학대 방지법 이걸 그렇죠. 학폭 사건에 끌고 들어오면서 직접 협박을 받아요. 이게 선생님을 네. 아동학대한 주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이게 법을 급추락한 계기예요. 이 법을 악용해서 너 우리 애를 지금 학대한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버려요. 부모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그냥 신고가 됨과 동시에 바로 직위해제. 선생님들은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채 그렇죠, 현재. 왕의 DNA. 그것도 담임에서 직위해제를 시켰잖아요. 그게 작년 10월 정도예요. 그게 법 행정심판으로 가서 올해 6월 달에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이 교사는 그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70%의 만족도가 2014년, 15년에 이만큼 떨어진 것은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현재 선생님은 방어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체계 안에서는 선생님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네. 아동학대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교사들이 현직에 있질 못해요. 1년 내지 2년은 쉬었다. 들어오는 선생님들마저도 학교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학교에 오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거죠. 자, 마음이 편하고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많은 걱정을 안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갈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전혀 없는 교사들이 심지어는 서희초고처럼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이런 거예요. 집회는 뭐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떼처럼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주최 측이 단체가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한 직렬에 지금 10%가 가까운 교사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드러난 건. 모두가 다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40만 교원 중에서 4만 내지 5만이 매주 나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도 아스팔트 그 얼마나 찌는 더위입니까? 또 비가 내려도 매주 나오고 계시거든요.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 고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교사로서 역할을 못 하겠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학생이 너도 어떻게 네, 행복해요? 맞습니다. 또. 예. 근데다가 이 보수권에서는 이게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상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부에다가 기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법적인 소송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사들의 불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번 서희초 선생님 사건에서 드러났지만은 민원의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공공기관이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받는 민원이 어디 있어요? 저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검사하고 저하고 레벨이 같아요. 근데 검찰청 1301 콜센터 번호로 눌러야 다 민원 뭐 지금 시간에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을 거요. 저도 퇴근하면 한 집안의 아빠고 사회인으로 살고 싶은데 뭐 12시고 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는 학교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검찰 콜센터에 준하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원 확인하고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민원 창구도 좀 통합해서 거쳐서 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무는 66조부터 85조까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학교장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게 한 줄인데 교장이 할 일 딱딱딱 이런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내용을 좀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어느 사회건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지금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사안 조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경찰도 아니고 사안 조사서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담하고 싶고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싶고 이런 내 삶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교사의 헌신만으로 이걸 오롯이 다 감당해? 제 딸내미도 고3인데 지금 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는데 솔직히 망설여져요. 부모로서 내 딸이 저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학교 밖에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달라. 예. 가령 층간소음이 있어요. 그 층간소음을 아파트 동대표끼리 모여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근데 학교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든 교육청의 전문 법조인이든 인권 전문가든 구성하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해도 해보고 우리는 상처받은 아이들 다독거리고 수업하고 그 노력은 학교 밖에서 전문가들이 좀 해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한 3가지 정도 있다면은 높은 교육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특히 IT나 이런 게 좋다라고 외국에 소개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아주 우수한 교원의 질이라 그랬어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교원들 보면은 상위 한 5% 안쪽에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가능한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작 아이들 교육에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그런 구도.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 교육언론 창은 왜 만든 겁니까? 저는 이제 교장을 재직했었고 35년 차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퇴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성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모든 선생님들의 염원입니다, 사실은.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교육 제대로 못한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요. 교육언론창은 우리나라 언론 만족하십니까? 네, 뭐 또 이동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개판될 텐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정권이 폭주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 그럼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도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교육 이대로 놓아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이 아닌데 교사 출신인데 이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전국에 너무 많이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언론사를 만들어서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교육 전문 바꿔보자. 언론. 네, 맞습니다. 예.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합뉴스다. 교육판 다스베이다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기본적인 시각은 사건 사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후원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700명입니다. 700명. 네. 목표가 몇 명입니까? 저희 5,000명입니다. 5,000명 만들면 대한민국 교육 바뀔 겁니다. 5,000명 갖고 돼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도 처음부터 소박하게 출발하다가 또 이렇게 확장해 가듯이 저희도 그렇게 갈 거고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크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자, 교육언론창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가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